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키워드부터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차익 매물 출회와 알파벳의 급락. 그렇습니다. 알파벳이 망신을 당했죠. 자, 우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새로운 상황은 아니죠. 국내 증시도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미국 증시도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와중에 이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여부가 이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 매물 미국 증시에서 나왔는데 이 어제의 핑계를 좀 살펴봐야죠. 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전일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선 구글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구글의 AI인 이 바드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 알파벳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연준 위원들,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등 뭐 4명의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이 전체적으로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미국에서 나왔었죠.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부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핑계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살짝 부담스러운 지수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팔고 싶은데 어떤 핑계가 나오기만을 시장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것이냐 했는데 알파벳에서 우선 구글의 이 AI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거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팔았죠. 그리고 연준위원들, 사실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최근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표에 굉장히 이 중요도를 많이 줬던 시기가 조금씩 이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표가 어느 정도 예상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표가 CPI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CPI도 예상대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이런 물가 지표들도 예상처럼 그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발언보다는 우리 예상대로 잘 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사실은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팔고 싶은 기다렸던 물량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국내 증시 오늘 하락을 하겠죠. 하락은 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하락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는 근거를 좀 찾아본다라면은 이 전일 같은 경우는 이 달러와 이 금리, 채권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달러와 채권 금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 같은 강도로 움직였다라면은 영향력이 좀 더 있고 방향성도 좀 더 나올 수 있고, 이런 이 분석을 할 텐데, 이 달러와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살펴본다라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 최근에는 연준이 조금 매파적이죠. 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매파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격에 반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금리 상승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는 있는데, 주식 시장은 이런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사실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사실 채권 시장은 조금 더 현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반면, 주식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채권 시장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CME 페드 와치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1월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는 연내 최종 금리 상단은 5%, 근데 연말 금리 상단은 4.75%였습니다. 25bp 한 번 인하를 했죠. 그런데 1월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최종 금리 상단 조금 올라갔어요. 5%에서 5.25로 올라갔는데 연말 금리 컨센서스도 5%예요. 그러니까 4.75에서 5%로 25bp 올라가긴 했지만 최종 금리와 연말 금리, 그러니까 최상단 금리와 연말 금리는 똑같이 25bp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번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한 최상단은 상반기에 긴축의 끝이 상반기에 볼 가능성이 높고 연말에는 특별한 돌발 대형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라면은 이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좋았습니다. 이 차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10%, 전월 대비해서는 18%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 CVS 셀스라든지 우버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5%, 뉴욕타임즈가 12%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큰 그림으로 단기적으로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 자체가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 속에서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의 움직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좀 전에 큰 그림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조정은 추세적인 조정보다는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추세적인 조정이죠. 최근에 추세가 한 3일 정도 상승하고 하루 정도 하락하고 아니면 5일 정도 상승하고 한 이틀 정도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구글의 회사가 알파벳의 급락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술주나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어제 시장은 조정받았어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 중요도가 증대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막혀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강도는 좀 떨어지거나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 가격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만 좀 수급이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 중요도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에도 어떻게 연결이 될까 세부적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연결고리에서 볼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카지노네요. 파라다이스 쪽인데요. 왜 연결시키시나요? 네, 사실은 전일 미국 증시 보면은 굳이 연결하자면 또 전기차, 테슬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 실적 관련 중요도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조금 더 큰 그림을 통해서 파라다이스를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요. 국내와 해외 증시는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 기관이 순매수로 코스피 기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 내내 사실 순매도를 보여주다가 막판에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기관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국내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탄력은 당연히 둔화가 되고요. 수급이 2,500선 가까워질수록 대형주에서 중형주 혹은 소형주로 수급의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봐서
뭐 굉장히 전기전자 쪽에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조금 제외해서 나머지 중에 좀 찾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파라다이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 중국도 있고 실적도 있고 다 겹쳐져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파라다이스 종목 자체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볼게요. 우선 4분기는 부진합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주고객이죠. 중국과 일본인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2년도 하반기부터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근데 22년도 너무 하반기죠. 4분기니까 10월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면 좋은데 12월부터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좀 부진하지만 23년도 실적부터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일본인 인바운드 트래픽 관련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일본 VIP 방문객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당연히 일본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라다이스 1월에 드랍액이 19년 월 평균의 88%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면서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다라면 고정비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드랍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익에 있어서는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중국인 VIP 회복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될 거고요. 이 회복에 대한 시기가 1분기냐 2분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VIP 방문객까지 회복이 된다라면 좀 더 폭발적인 이익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가격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보는 크게 부담은 좀 없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소폭의 조정 정도,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 고점을 좀 찾아보면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횡보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를 기원하면서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관련해서 이 파라다이스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0.9% 밀린 상태입니다. 17,44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정식 이사의 포인트는 지금 우선 4분기 자체의 이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은 부진하지만 중국의 이런 소비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도 내수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2023년 이제 올해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1일부터 해서 올해 2월에 넘어올 때까지 17,000원 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만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가격대가 1월 27일 날 18,000원대 중반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보다도 더 높은 부분을 말씀을 해줬으니까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리오프닝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으로 파라다이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